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디지털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신뢰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다고 해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디지털 신뢰 기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는 수많은 정보들 이거 진짜일까 하고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블록체인이 풀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블록체인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가장 큰 오해, 이거부터 한번 바로잡고 가볼게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말이죠.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쫙 나눠서 저장하고 일단 한번 기록된 내용은 그 누구도 절대 바꿀 수 없게 딱 막아버리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분산과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나 기관의 중앙 서버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두가 다 같이 기록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내용을 쓰면 모든 사람의 공책에 똑같이 동시에 적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쓴 내용은 절대 지우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강력한 기록 방식 아닌가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그 블록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되길래 절대 깨지지 않는 체인을 만드는 걸까? 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한꺼풀 더 벗겨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여러 거래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엔 이 블록에 해시라고 불리는 아주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딱 부여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3단계예요.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블록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블록의 지문, 그러니까 그 해시 값을 그대로 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블록이 꼬리물기처럼 쫙 연결되니까 만약에 누군가 중간에 하나만 살짝 바꾸려고 해도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지문값이 와르륵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시도가 즉시 발각되는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 연결되는 건 알겠어. 근데 대체 누가 이 새로운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블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또 어떻게 알고 다들 동의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똑똑한 규칙 덕분입니다. 중앙관리자가 없는데도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블록은 진짜가 맞아 라고 다 같이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인 거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방식이 바로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영어로는 Proof of Work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를 동원해서 아주 어려운 암호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한테 블록을 기록할 권한이랑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적인 작업 자체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증명이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블록체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전환점 중 하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돈을 기록하는 장부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했는지 말이죠.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한눈에 딱 보여주네요. 1세대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디지털 화폐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2세대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앱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스마트 계약, 이름 그대로 정말 똑똑한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B를 자동으로 실행해라 같은 명령어들을 블록체인에 코드로 딱 기록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굳이 중간에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인 없이도 투표, 계약, 자산거래 같은 복잡한 일들을 아주 투명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을 우리가 D앱, 그러니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기 마련이죠.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취약점은 과연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강력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적인 약점, 바로 51% 공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한 그룹이 전체 네트워크가 가진 컴퓨팅 파워의 절반, 그러니까 51% 이상을 장악해버리면 가짜 거래를 진짜라고 우기면서 장부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해요. 하지만 규모가 좀 작은 블록체인에게는 여전히 이론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실제로 활용되는 분야는 정말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요, 은행 없이 개인끼리 직접 돈을 보내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먹는 식품이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오는 그 모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도 있죠. 또 게임 속에서 내가 힘들게 얻은 희귀 아이템이 진짜 내 거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주기도 하고요. 위조가 아예 불가능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미래를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그 흐름과 방향성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럼 신뢰도 높은 전망을 통해서 그 미래를 함께 준비해볼까요? 네, 바로 국내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아주 심도 있는 시장 예측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블록체인이 그려갈 미래의 풍경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예측하는 핵심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잘게 쪼개서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RWA 토큰화고요. 둘째는 주식과 코인을 하나의 앱에서 모두 거래하는 슈퍼앱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거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기관의 채택이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블록체인은 더 이상 일부 마니아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금융과 경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기반,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나 도시의 수도관처럼 핵심적인 배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블록체인은 그냥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디지털 세상의 규칙과 구조,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청사진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